군주 민수 맹자의 말씀이죠. 임금은 배고 백성은 물이다. 나쁜 정치와 지도자는 국민이 뒤엎어버리고 심판한다. 이런 애성현, 맹자를 비롯한 성현들의 말씀은 현실로 나타납니다. 민심은 단호하고 준엄했습니다. 두려울 정도입니다. 4월 총선,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서대문의 아들, 서대문의 파랑나비, 시사도민고 김옥TV 힘차게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참여, 좋아요, 댓글 공유,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역사적인 4월 10일 제22대 총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처참한 패배로 끝났습니다. 저도 밤새 방송 해설하느라 지금 추체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단단합니다. 외양만 여당 심판이며 폭정을 퍼온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자에 대한 회초리 무서웠습니다. 오만 독선 불통, 퇴행의 정치에 대해서 낙제점을 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전보다 더 커진 여소야대 국회 앞에서 레임덕 권력 누수에 빠졌습니다. 야당과 적극적인 협치를 해야만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합니다. 선거 결과는 비정상적인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쇄신하라라는 민심의 메시지입니다. 일방 통치를 그만두고 민심을 받들라는 꾸지람이고 경고이고 회초리입니다. 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40총선에서 비례 16석 포함 175석, 국민의힘은 비례 18석 포함 108석, 개혁신당 비례 2석 포함 3석, 새로운 미래 진보당 각각 1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민심의 수능에 폭정을 중단하고 스스로의 거취와 정치 행보를 결단해야 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2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은 그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을 선택하고 국정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이후 내로남불, 정반대 길을 치달았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많은 사건에서 내로남불은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최상병 순직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에 임명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인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반란이었습니다. 이채 양명주 의대물, 그 심판은 초유의 여도에서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년간 대다수 국민은 민생 폭망의 민주주의와 평화의 파괴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소득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금사가로 상징되는 치솟는 물가, 허리가 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연출된 875원짜리 대파를 들고 합리적 가격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고통받는 국민의 화를 돋구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 의대 정원 문제에서 나타났습니다. 선거용으로 제시가 됐는데 해결의 단추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개혁, 말만 했지 제자리입니다. 야당과 손잡고 대화하는 협치를 적대시했습니다. 무능한 폭정이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이념 논쟁을 촉발하고 친일 매국 행보를 이어갔고 말도 안 되는 카르텔 예파만 내세웠습니다. 국정 경험이 전무한 검찰 출신 측근들이 국정 요직에 자리 잡았습니다. 국정 운영의 동력을 압수수색으로 일가는 검찰에 맡겼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이런 거짓말이 서슴지 않았고 비판적 언론을 탄압하는 권위주의적 행태 가관이었습니다. 툭하면 거부권 행사, 국회를 무시했고 야당 대표는 피고인이라는 이유로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가족, 측근들의 범죄 혐의는 감싸기만 하고 특검법을 거부하는 내로남불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여당마저 틀어주기에 대표 교체를 밥 먹듯 하면서 정치의 독자성을 훼손했습니다. 선거 때가 되니까 민생 토론회 23번이나 불법 탈법, 관권 선거를 개의치 않았습니다. 토건위주의 공약으로 관권 선거에 골몰했고 막판엔 최측근 깐죽깐죽 비아냥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여당 대표로 내세웠습니다. 충격적인 총선 참패로 나타났습니다. 기록적인 총선 투표율 32년 만에 67%가 됐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여당의 참패는 한마디로 윤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며 죗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선 민심은 국정의 전반적인 전환을 요구합니다. 옐로카드고 레드카드입니다. 통절한 참여와 반성, 탈법 불법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스스로에 대한 벌로 시작해야 됩니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 국민은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지키지 않고 도리어 불법 탈몰에, 불법과 탈법에 골몰했습니다. 자신의 종아리를 치며 석고 대죄해야 합니다. 불통, 독선, 퇴행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잘못하면 레드카드 나옵니다. 2년 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반성하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길을 실천하는 데 민주당과 협력해야 됩니다. 내각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그리고 본인의 가족들을 포함한 모두를 실제 검찰에 출두시키고 처벌시키는 황골 탈투를 시작해야 됩니다. 야권도 더욱 유능하고 실력 있는 좋은 정치의 실천에 나서야 됩니다. 승리에 안주하거나 현실 정치에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면 야권도 무서운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민심에 순응하면 표를 주고 민심에 거스르면 심판한다는 국민의 무서운 힘,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 공천 선거운동 과정에서 턱없이 부족한 후보자들도 많이 이번에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야권 전반이 협력해서 나쁜 정치를 심판하고 유능한 정치로 국민을 섬겨야 됩니다. 좋은 정책 실천하고 인재 발굴에 육성하고 국회에서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정치를 하도록 수권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더 알차고 의미 있는 혁신적 프로그램을 실천하지 않으면 또 심판받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4.19 혁명, 5.18 혁명, 촛불혁명 등 무서운 경고와 교훈을 이번 4월 총선은 다시 보여줬습니다. 검찰 독재 폭정 나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롯한 집권 세력에게 경고장, 레드카드 보냈습니다. 여권에게는 반성을, 야권에게는 혁신과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변함없이 국민을 섬기며 민주주의와 평화, 행복과 번영을 이끄는 정치를 이어가야만 정치 세력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정말로 심각한 그런 석고대죄 그리고 반성의 행보를 해야 될 것이고요. 야권 역시 정말로 개혁하고 혁신하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함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정치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통절하게 느낍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조국 대표 또 많은 이 진보 시민들 함께 단결해야 됩니다. 보수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해야 됩니다. 민주주의와 평화는 진보와 보수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을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살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철학이고 현실 지침입니다. 우리 함께해서 이번 4월 총선의 교훈을 받들고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평화의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레드카드, 옐로카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그 길을 또 민주주의와 평화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